예, 안녕하십니까. 인제대학교 일산맥병원 산부인과 전경철입니다.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마더세이프 전문 상담센터 관계자분들과 그리고 저희 한정일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까 한정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은 일단 이제 안테네이탈 케어 중에 그 오바리안 메스가 있었을 때 과연 이 오바리안 메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항상 저도 많았었고, 그리고 이걸 과연 지켜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캔서가 의심될 때 과연 그러면은 이 얘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산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주 흔한 내용은 아니지만, 하지만 언젠가는 한 번씩은 다 겪고 넘어가게 될 문제라서 오늘 오바리안 캔서나 아드넥산 메스가 있었을 때 과연 그 매니지먼트가 현재까지 업투데이트된 가이드라인과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여러 가지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피토 마터널 아웃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에서 아드넥살 메스가 흔하진 않지만 많이 소량입니다. 소량이긴 하고 대략 한 0.2에서 2%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고, 대부분 퍼스트 트라이메스터 때 일반적인 루틴한 소노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대부분 이런 오바리안 메스는 대부분이 비나인이고, 그리고 임시 16주가 넘어갔을 때 대부분이 프레그런스 릴레이티드 메스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절로 스판테니어스하게 레졸루션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혹시 말리그넌시로 마지막까지 진단된 경우에는 대부분 한 1에서 6%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프레그넌시에서 이 오바리안 캔서는 5번째로 흔한 투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레그넌시 중에 아드렉설 메스가 있었을 경우 오바리안 캔서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알아내고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자체는 그 진단 자체를 딜레이시키는 걸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션트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대부분 산모들은 예전에 산부인과 진료를 보지 않았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하고 우연히 발견돼서 특별한 심통이 없는 경우와, 그리고 갑자기 배가 많이 부른 경우, 그리고 갑작스런 복통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특징적인 증상이 없을 경우에 우연히 이제 의사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테네탈 케어 중에 여러 가지 기형아 검사, 특히 뉴랄트브 디펙트라든지 다운 신드롬 같은 스크리닝 검사를 하는 도중에 알파피토 프로테인이나 이니빈 A가 갑자기 너무 이상하게 많이 증가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첫 번째 사인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에 대한 진단은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대부분은 최종은 이제 수술을 통해서 진단을 최종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전부 다 수술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피지올로직한 시스트, 그리고 엔도메트리오마나 그 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더모이드, 이런 것들은 특징적으로 그 각각 개별적인 산부인과 초음파에서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서지컬 익스플로레이션을 하지 않고서도 진단을 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술이 결정이 돼서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수술을 하고 패서로지스트가 인터프레테이션을 해서 이게 캔서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는 게 최종 진단이 되겠지만, 반드시 패서로지스트한테 수술 후에 혹은 수술 중에 프로드 섹션이 나갔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산모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산모 같은 경우에는 프레그런스 릴레이티드 체인지가 조직학적 검사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로우 말리그런트 포텐셜을 갖고 있어도 이게 그냥 병리과 의사가 그런 인포메이션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인베이시브 캔서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술 중이나 프로덴 섹션을 나갔을 때는 이 사람이 현재 임신 중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켜보는 여러 가지 투머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과연 수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증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지켜보기도 하겠지만, 퍼스트 트라이메스터 이후에 혹은 그 전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수술을 할 것인지, 이머전시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직경이 대략 한 10cm 정도 이상, 이것은 명확하게 10cm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까지 가이드라인에서는 10cm 이상 혹은 뭐 산부인과 선생님들께서는 물론 초음파를 아주 잘 보시겠지만 다 아시는 내용이시고, 그러니까 그 메스 안에 솔리드한 컴포넌트가 시스틱하고 솔리드하고 그런 컴포넌트가 섞여 있을 때, 혹은 septation이 많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파필러리 프로젝션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캔서를 의심해서 수술에 대한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말리그런시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대부분 최대한 얼리 스테이지에서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드렉살 메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휴즈하거나, 그러니까 아주 큰 경우에는 비나이든 말리그넌시든 이게 아드렉살 토전이나 혹은 임신 동안 럽처라든지 그다음 레이버의 오브스트럭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과연 수술을 언제 할 것이냐? 결국은 이머전시가 아니라 그러면 일렉티브 서저리를 하게 되는데, 퍼스트 트라이메스터는 지나가고 수술을 하는 게 좋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펑셔널 시스트는 대부분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퍼스트 트라이메스터 때 오르가노제네시스가 대부분 다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약을 쓰게 된다면 테라토제닉 이펙트를 미니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찬스를 가지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퍼스트 트라이메스터 때 수술을 할 경우에는 시스텍토미나 오프렉토미가 결국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호르모널 펑션이 떨어지면서 프레그넌시 로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괜한 수술로 인해서 스판테니스한 프레그넌시 로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세컨드 트라이메스터 때 수술을 하는 게 권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징 스터디에서는 물론 초음파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솔리드한 메스 같은 경우에는 디제너레이팅 레이오마이오마나 혹은 페디큘레이티드 레이오마이오마 같은 경우에는 소노에서 봐서도 캔서가 의심될 만큼 하드하기 때문에 MRI를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CT는 뭐 대부분 뭐 찍진 않겠지만 결국은 뭐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CT는 고려되고 있지 않고, 대부분 싱글 CT 스캔에서는 펠비스에 찍었을 경우에 0.035 그레이 정도가 라디에이션이 되는데, 피탈 라디에이션 익스포저는 0.05 이하면 돼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 하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이 차일드 캔서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CT는 안 찍는 게 좋다고 현재까지 리코멘되고 있습니다. 투어 마커는 뭐 임신 때 CA125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알파 페토 프로테인이나 베타 HCG가 급격하게 증가된 경우, 이상하게 증가된 경우에는 점셀 튜머나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고, 정말 오바리언 튜머가 있는데 말리그넌시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는 그 노멀 프레그넌시에서는 증가되지 않은 이니빈 B나 AMH나 HE4가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정설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오바리언 투머가 말리그넌시의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 수술을 해야겠다. 그럼 수술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뭐 라파로스코프는 세컨드 트라이메스터 때 굳이 그걸 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말리그넌시가 의심이 든다면 라파로토미가 시행될 것 같고, 그리고 화네틸로 열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라비드 유테러스를 덜 매니플레이션 하기 위해서 버티칼 미드라인 이시전을 넣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토니아 캐버티에 들어갔을 경우에 페이토니아 워싱을 일단 하고요. 이게 말리그넌시 아닌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반대쪽 난소까지 확실하게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 섹션을 보내서 만약에 이게 캔서다 그렇게 나오면 가이네콜로지 온콜로지스트한테 컨설테이션하고 정확한 서지컬 스테이징 프로시저를 거치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과연 수술 중에 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유테러스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산모의 니드도 있겠지만 프레그넌시를 아주 희망할 경우에, 그리고 프레저베이션을 해야 될 경우에는 히스테토미는 리코멘드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스 앤 콘스를 생각을 해서 과연 이게 마도하고 피터스한테 어떤 포텐셜 리스크가 있을 건지, 아니면 스테이징이 정말 중요한지 그거의 경중을 따져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이 아니고 말리그넌시 점셀 튜머 같은 경우에는 굳이 히스테렉토미를 하지 않고도 그리고 림프노드 다이섹션을 하지 않고도 되는 그런 스테이징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또 그리고 키모세라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히스테렉토미는 그렇게 리코멘드 하고 있지도 않고 할 이유가 굳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에피세럴 오바리언 캔서 같은 경우 스테이지 1 오바리언 캔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건 아니지만 스테이지 1의 그레이드 1 같은 경우에는 서지컬 스테이징으로만 적절한 서지컬 스테이징으로만 치료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히스텍토미 말고 아데네스텍토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이지 3B 혹은 3C 같은 경우에도 후에 키모세라피가 리코멘드 되기 때문에 서지컬 스테이징이 바로 이 상황에서 전부 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레스 크리티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익스플로레이션 한 후에 메타스타틱 오버리언 캔서가 보일 경우에 사이토 리덕션을 한번 시도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기하고 산모한테 과연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될지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적절한 사이토 리덕션 OP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어드밴스드 오바리안 캔서 스테이지 3라 4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신 세컨 트라이메스터 이후 특히 그런 경우에는 사이토 리덕션이 거의 가능하지 않습니다. 워낙 유트러스도 커 있고 그 다음에 림프노드가 있으면 림프노드도 커 있고 블리딩도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 가지 위험성도 많고 그래서 그러니까 R0가 될 만큼 옵티멀한 사이토 리덕션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네오어주번트 키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바이옵시하고 아드레섹토미하고 그 다음에 델리버리 후에 그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를 다시 한번 하는 게 리커멘드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현재까지는 아직은 터미네이션을 대부분 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은 걸로 돼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프레그넌시를 계속 유지할 의도가 있고 의지할 생각이라면은 그 카보플라틴과 파크리탁셀의 스탠다드 케모세라피 레지멘을 갖고 네오어주번트 키모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토 리덕티브 서저리를 다시 한번 하는 게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이 수술을 한 후에 반드시 뭐 섹션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베지널 델리버리가 결국은 최종 목적이 되고 풀텀을 채우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술한 후에 그럼 네오어주번트 키모세라피는 에피셀 오바리안 캔서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델리버리 날짜라든지 계획이 잡히면 그보다 3주 전에 키모세라피를 마치는 게 추천되고 있고 이는 마터널 헤모포에틱 라디라 혹은 네오네이탈 마이오 서프레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스탠다드 퍼스트 라인 키모세라피는 현재까지는 플라티늄, 파크리탁셀 그리고 베바시주마비 최근에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플라티늄과 파크리탁셀이 퍼스트 라인 키모세라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플라틴 같은 경우에 퍼스트 트라이메스터 때 5 정도의 그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메이저 아노말리였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마이너 말포메이션이었습니다. 코어플라틴은 아직까지는 퍼스트 트라이메스터 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된 거는 아직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파크리탁셀 역시 퍼스트 트라이메스터 때에 대한 보고는 아직 현재 없고요. 그 한 가지 논문에서 두 개의 논문에서 36주의 산모에서 파크리탁셀이 들어간 폴리세라피를 했을 경우에 메이저 말포메이션이 하나 있었다고 돼 있었고 파이로릭 스테노시스가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최근에 제일 많이 쓰고 있었던 베바시주마블을 과연 그런 쓸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이 있는데 현재까지 산부인과 레포트에서는 없고 그 안과 영역에서 인트라비트레아 인젝션을 했을 경우에 그 15명의 환자들 중 2명에서 얼리 프레그넌시 로스가 있어서 현재까지는 기본적인 스탠다드 더블 레슨 카보플라틴과 파크리탁셀이 네오네탈 아웃컴이나 혹은 피탈 세이프티에 가장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는 보고들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은 점셀 튜머 등의 논 에피셀 오바리안 캔서인데 많은 논 에피셀 오바리안 캔서에서 스테이지 1이 많고 스테이지 1에서는 수술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고 현재까지 아시다시피 점셀 튜머에서는 BEP 레지멘이 제일 기본 스탠다드이고
하지만 블레오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프레크리티컬 데이터에서 그 퍼스트 트라이미스터 때 테라토제닉 이펙트가 아직까지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7% 정도의 말포메이션 레이트를 갖고 있는데요. BP 레지멘 중에 에토포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세컨더리 루케미아를 일으키는 것으로 많이 유명한 약인데, 현재까지는 임신부한테서 이 BP 레지멘 중에 에토포사이드는 리코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체제로 파크리탁셀 카보플라틴 그리고 블레오마이신 혹은 파크리탁셀 카보플라틴 빔브라스틴 이런 레지멘의 조합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연 이 오바리안 캔서가 프레그넌시에 있었을 때 과연 이 산모들의 온콜로직 아웃컴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탠사입의 여러 가지 보고에 의하면은 그 오바리안 캔서가 있는 그런 프레그넌트 페이션트에서는 코즈 스페시픽 데스가 상대적으로 약간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임신 초기부터 아주 조기에 피지컬 이그조네이션과 울트라소노 인베스티게이션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non 프레그넌트 우먼에서 알다시피 대부분 다 어드밴스 스테이지에서 발견이 되는데, 이런 산모들은 대략 아주 많은 60% 정도에서 로컬 디지즈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즈 스페시픽 데스가 낮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반대로 그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은 어떤가에 대한 그 조사도 있었는데,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한테서는 그 non-pregnant 페이션트에 비해서 그 아웃컴이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락테이션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환자들이 키모세라피를 딜레이한다든지 추후에 매니지를 게을리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어쨌든 프레그넌시든 혹은 락테이팅 페이션트든 제일 중요한 인디펜던트 프로그노스틱 팩터는 디지즈의 스테이징이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기에 있어서는 이런 오바리안 캔서가 있는 환자한테서는 프레머추리티나 피탈 그로스 리스트릭션 그리고 피탈 로스가 많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피탈 로스는 터미네이션의 레이시 아직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과 더불어 인트라 업도미널 서저리 등에 의해서 인펙션 혹은 컴플리케이션 때문에 프레그넌시 로스가 많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서브그룹 아날리시스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프리머추러티나 혹은 피탈 그로스 리스트릭션은 이런 프레그넌시 때 아까 네오조반트 키모를 했을 경우에 사이토톡식 트리트먼트 때문에 피탈 그로스 리스트릭션이 많은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쨌거나 프리머추리티는 여러 가지 코그니티브 혹은 이모셔널 디벨롭먼트에 문제를 주기 때문에 결국은 풀텀 벌스까지 끌고 가야 된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레포트가 된 논문을 정리를 한 건데요. 그래서 2015년도, 2014년도에 브레이크 등에 의한 연구로서 첫 번째는 에피세라 오바리안 캔서 그리고 섹스코드 스트로말 투머에 대해서 대략 한 60년 정도의 데이터를 정리를 한 겁니다. 보면 에피세라 오바리안 캔서 같은 경우에는 시로스 타입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섹스코드 스트로말 투머 같은 경우에는 그래뉴로데셀 튜머가 제일 많고, 스테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테이지 1이 월등하게 63.8%, 그리고 섹스코드 스트로말 투머에서는 76.1%로 제일 많긴 합니다. 그래서 프레그넌스 아웃컴 역시 라이보벌스 같은 경우가 81.3%,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략 한 18% 정도가 되고, 섹스코드 스트로말 투머에서도 한 80대 20 정도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 2014년에 고다마 등에 의해서 발표된 논문에서도 라이보벌스 때 non-viable pregnancy도 역시 한 8대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딜리버리 루트도 베지랄 딜리버리 역시 대략 한 30%에서 한 50%까지 보고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리어스 어드버스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투바일 럽처라든지 마터널 데스, 네오네탈 데스 등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서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프레그넌시에서 펑셔널 시스트라든지 이런 거 역시 언유저한 어피어런스를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투머 마커가 여러 가지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바리안 메스가 임신에 있었을 때 과연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있고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머전시가 아니라면 16주 후에
할 수 있는 시행되는 게 제일 안전하겠으며 그리고 수술 후에 세컨드, 서드 트라이메스터 때 스탠다드 케모세라피인 파크리탁셀과 그다음 플라티늄으로 그 네오지건드 키모를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임신 중에 오바리안 캔서 등의 말리그넌시는 그로스 레이시나 그리고 캔서 셀의 스프레딩을 조장한다는 아직까지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여러 가지 이런 프레그넌시에서 말리그넌트 메스가 있었을 때 과연 어떻게 우리가 비나인과 감별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이어그노스틱 모델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피터스한테 여러 가지 덜 해가 가고 더 산모한테는 유익한 뉴 안티투머 에이전트에 대한 영향이나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겠고 유트러스에서 키모세라피가 여러 가지 그런 태아나 그 태아가 태어났을 때 롱텀 아웃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추적 관찰을 하는 게 아직까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